지금 북한이 똥삐라로 보내잖아요. 너네는 나라만 할 수 있어. 너네도 나라라며 최소한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. 쓰레기 보낸 만큼 우리가 삐라를 보낸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주의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. 갑자기 반경 한 1km 정도 이상한 괴물들이 생기는 거야. 아마도 걔네들도 딱 봤는데 이빨만 아프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한국 군함이 이제 마중 나왔죠. 손 들라고. 동훈아 물풍선 그만 날려. 한국에서도 찬성 반대가 있듯이 네.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거잖아요. 50%는 이 사회가 나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50%는 우리 김정은 동지를 이놈들이 헐뜯고 있네. 그래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삐라를 보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참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왔는데, 그러면 지금 북한이 그 똥삐라를 우리한테 보내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반격해서 삐라를 보내고 대북방송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. 하늘이 준 기회다. 저는 그런 생각을. 현재의 어떤 인간들의 존엄과 기분 상태를 파악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한 짓거리입니다. 네. 안 그래도 쓰레기 업무를 버리면 보내야죠. 우리는 그러면 삐라 보낼게. 응. 돈 다 빼고 우린 삐라 보낼게. 대한민국은 그 청소하는데 돈이 좀 들겠죠. 네.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너네는 나라만 할 수 있어. 1대1로 하면 결론은 누가 이기겠니? 김정은이가 누군가는 질책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먹고 딸 거예요.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제 삐라를 20만 장인가 뭐 얼마나 보냈다고 하는데 철없는 애들이 똥을 던졌다고 해서 너 왜 똥 던져라고 같이 내가 돌을 던진다고 하면 너네도 나라라며 최소한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. 쓰레기 보낸 만큼 우리가 삐라를 보낸다고 하면 누가 듣보겠니? 어린애들 달래듯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? 그 연안매천 지역은 종종 그래도 배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지역에 사람을 띄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 지역에 가서 그 배신자네 집에 변절자네 집에 왜 찼습니까?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색이 갔다가 돌아왔다 하더군요. 그 연안에서 배 타고 온 가족이 갔는데 남한에 가서 어떻게 산다 이렇게 소문 좀 든 게 있나요? 그게 굉장하죠. 양강도 그다음에 함경도 국경에 산 사람들은 거의 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거의 다 중국에 갔거나 한국에 왔어요. 네.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는 그쪽 동네 북한 정권 기관들이 법기관들이 하도 많으니까 일상생활로 그거를 여겨요. 황해 남북도 여기는 전선지구잖아요. 한국과는 적대국 사이인데 여기서는 어쩌다 한 가족이 한국에 갔다라고 하면 그게 뭐 완전 온 도의 몇 달을 들끓어요. 남조선 괴뢰들의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유혹돼서 뭐 사회주의 사회 어머니 당의 품 이걸 배반하고 도망쳤다. 강연 자료를 해가지고 또 돌려. 각 조직 기관마다 막 돌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. 속은 잘렸네. 북한 정권에서 선전하는 내용을 보면 도망친 놈이 어떤 놈이었는데 뭐 직장에서 어떤 죄를 짓고 뭐 어떤 불법을 하고 그게 뭐 이제 온갖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. 당가인민을 저버리고 도망쳤다. 뭐 이런 거죠. 당가인민을 저버리고. 네. 북한이 늘 말하는 게 막 강성대국, 지상낙원, 무릉도원 그거를 나는 북한 태어나서 29년 동안 북한에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은 거기서 들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다 맞더라고. 근데 실제 사는 거 보면 여기가 강성대국이고 여기가 무릉도원이고 여기가 지상낙원이야.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밥에 고깃국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에 월남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. 먹지는 못하면.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무릉도원이 여기고 지상낙원이 여기고 사회주의를 자꾸 북한이 부르짖었잖아요.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런 논문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.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적 시책을 그나마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기초생활 수급을 보장해주고 국가가 돌봐주고 여기가 사회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배운 거는 저기서 배웠는데 누리는 건 여기서 누리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본주의는 양육강식이 지배한다. 그래서 그 양육강식이 실제 북한이죠. 저 북한인 거예요. 여기는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서 세금 많이 내가지고 너네가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어떻게 해서 어려운 사람은 항상 약자고 또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국가가 다 책임져 주라 그러잖아요.
오히려 사회주의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. 파레트라고 지게차로 이렇게 뭘 들 때 쓰는 밑에 그런 게 있었어요. 예. 그거 하나 주워서 그게 이제 온갖 페트병이 뭐 이거 다 달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바닷물에 띄웠죠. 원래 계획은 한 사람은 그 떼무기 타고 한 사람이 헤엄쳐서 민다는 거예요. 네. 생각이 너무 좋았죠. 바닷물에 딱 들어가니까 바다 파도가 사람의 힘으로 혼자 힘도 가기 힘든데 떼묵을 민다는 거는 그 개꿈인 거예요. 둘 다 올라갔습니까? 네, 둘 다 올라가니까 성인 2명이 올라가니까 쑥 가라앉아가지고 바닷물 상반신만 올라오고 바닷물 여기에 그래서 떴네. 그게 떴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 손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 뒤로 물에다 넣고 네. 그러니까 진짜 바닷물 수면에 반신상만 들이가 두세 시간을 이제 파도가 하산하더니 지금 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. 갑자기 반경 한 1km 정도 이상한 괴물들이 생긴 거야. 뭐예요? 상어떼가 출몰을 한 거예요. 잡아먹 클 수도 그래서 있겠구나.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막 옆으로 한 3, 4m 되는 것들이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. 야 이걸 잡고 있는데 팔 놓으면 이제 떼묵이 뒤집어지니까 팔도 쓸 수 없고 야 근데 그 상어떼는 지나가고 그 상어떼가 왜 불쌍했는지 그냥 지나갔어요. 안 잡아먹고 그래서 자기 갔네. 냄새는 났을 건데 사람 냄새가. 아마도 걔네들도 딱 봤는데 그 이빨만 아프지 살은 없으니까 이제 넘어오다가 한국 군함이 이제 마중 나왔죠. 손 들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손 놓으면 넘어지는 뒤집어지거든.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손 들래. 손을 올려서 손이 여기 가면 총을 꺼내는 줄 알고 사격할 수도 그럴 있다. 수도 있겠다. 새 바다를 건너서 왔던 그 탈북의 길이 첫 번째 길은 아니라면서요. 아 그렇죠. 두 번째라는데 그럼 첫 번째 탈북은 언제 어떻게 저는 첫 번째 탈북은 이제 해산 쪽에서 한 번은 이제 무지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. 부산 성문청년도육대라고 양강도 배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두수강을 막아서 수륙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대상 건설이 있었는데 그게 인력을 각 도에서 한 개 여단씩 만들어서 올라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가서 6년을 있었습니다. 그러면 황해도 있을 때 몰랐잖아요. 양강도 해산에 가보면 많은 탈북민들이 있어서 돈이랑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진 가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거기 가서 처음 들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한국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. 다 중국 갔다. 우리는 그게 한국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았죠. 그렇죠. 중국으로. 네. 그래서 중국으로 다 이제 생각을 했었고, 아, 중국에 가면 일자리도 쉽게 없고, 잘 살 수 있는가 보다. 그래서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동역대에서 있으면서 이제 양강도 해산에 시장 보러 계속 나갔던 거예요. 네. 중국이 강건도 보이거든요. 네. 그 땅에 대한 궁금증? 그때 그 유혹에 들었던 게 뭐냐면, 중국 그 농촌 동네들에 옥수수를 1월달, 2월달인데 오산이 뺏겨가지고 좀 묶어가지고 전주대 같은 데다 높게 옥수수를 쫙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게 1월달, 2월달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. 야, 저 동네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옥수수가 아직도 있구나.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게 이제 그 옥수수 그 탑. 그래서 그걸 보고 야, 저 땅에 언젠가 한번 가야겠다. 마음 먹고 하다가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아마 그때 출발을 했죠. 나는 중국에 건너뛰면 가는 줄 알았어요.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. 솔직히 말하면 무식했죠.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브로커들이 다 전화 연결해서 사전에 연결을 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인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이제 뭐 누가 뭐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라나 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대낮에 12시에 그 경비대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이제 싹 보고 그 길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. 폭이 한 80m 되는데 얼음이 이중으로 얼었어요. 그냥 속도로 뛴 거예요. 넘어가지고 이제 태연하게 이거 돌아앉아가지고 북한 쪽 바라보면서 신발에 물 들어간 거 다 찌우고 중국 길 넘어서 이제 산을 타려고 이제 산에 눈 헤치면서 이제 올라갔지.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중국 할아버지를 만났어.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실망했던 게 할아버지 옷 입은 게 막 네모나게 막 더덕더덕 기운 그런 손바지 같은 것도 있고 신발 신었는데 신발도 다 깨진 거를 막 기워서 신는 정말 불쌍한 할아버지였어. 가난한 중국인이었네. 주머니에 중국 돈 5원짜리, 2원짜리로 130원인가 바꿔가지고
준비한 게 그걸 준비했거든요. 미리 탈북을 위해서 네, 네. 잔돈까지 네. 준비해가지고. 할아버지는 중국말 하고 나는 중국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좀 무섭게 생겼나 보네. 할아버지가 도끼하고 밧줄을 내려놓더니 삭삭삭 비는 거야 갑자기. 근데 그 시대에 어떤 게 많았냐면 그 북한의 도적놈들이 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막 도둑질 해오고 뺏어오고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. 그럴 수도 있죠. 그 말은 안 통하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위협을 느꼈나 봐요. 나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중국에 이렇게 못 사는 분이 있나? 눈밭에다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나 갈 길을 지금 길 좀 알려달라. 나 절대 해치지 않는다. 뭐 온 손과 발을 다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네. 알았다고 알았다고 해서 그 130원에서 한 50원인가 60원인가를 할아버지 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. 그래서 부탁을 했어. 알겠다고 하면서 내려갔지. 이제 길에 나가려고 하니까 경찰차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. 나쁘다. 50원씩이나 줬는데. 아니 나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는 그 할아버지가 나를 신고했는지 아니면 뭐 어느 CCTV에 내가 걸려가지고 경찰이 스스로 와서 그 지키고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. 그치.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013년이면 이미 CCTV가 조금씩 생길 때이어서 뭐 그래서 그 몇 시간 만에 잡힌 거예요? 총 그 시간이 한 4시간? 얼마나 뽑았을까요? 그래서 4시간 만에 잡혔는데 중국 땅에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 중국 할아버지 만나서 돈 얼마 준 거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놈들이 한 6명, 7명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다가붙어 나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. 거의 시체가 되니까 이제 차에다 걷어 싣더니 이제 그 장대 건너 감옥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또 감옥에 가서도 이 조사를 받는데 내가 뭐 중국말 알아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통역하는 군인이 와서 막 통역하는데 그 조사하는데 그렇게 때리더라고. 아니 나는 여기 와서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다. 너 목적지가 어디냐? 그래 나 남조선 가겠다. 근데 겁 안 났어요? 나는 그런 관계를 아예 몰랐다니까. 그냥 남조선 가겠다고 보내주는 줄 알았어. 진짜. 근데 뭐 제대로 말 안 한다고 때리고 계속 얻어맞으면서 얘기 새파랗게 돼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중국 감옥은 북한 감옥보다 선생이에요. 그래도 방이 깨끗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밥도 배불리게 줘요. 아침엔 빵 뭐 3개 주고 점심엔 뭐 돼지국밥 같은 거 이제 배불리 주고 그래서 13일을 있었어요. 남수는 언제 보내드려요? 남수는 언제 보내드려요? 왜 큰일 날 소리야? 근데 그거 서류 안 적어서 북한을 근데 보내나요?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날 도와준 거지. 예. 그 북송시킬 때 내 서류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아마 준 것 같아. 그건 그냥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. 13일 되는 날인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하니까 남조선 간다고 그러더라고. 되게 설렜지. 그 차에 타라고 그래서 탔지. 이제 차 타고 막 갔는데 한 3-40분 가더니 차에서 세우더니 내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내리니까 해산 시간 앞인 거야. 그러더니 그래서 통역원이 이제 북한 갈 건데 난 남조선 가겠다고 했던 소리 일치하지 마라. 나 그러면 큰일 난다. 내가 네 생각에서 그거 다 서류 그런 거 다 없이 다 그냥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니 그 큰일 나니까 내가 니 도와주는 거다 이러면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나는 이제 절망인 거지.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리 넘기 전에 그 중국 공안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 나한테 그 몇십 원 있던 돈 있잖아요. 그거 다 빼들고 그 다음에 내가 신었던 군화가 중국 변방대 군화였어요. 근데 그것도 작년에 끌어가 벗고 가라고 그러더라고. 그 겨울인데 군화를 신고 있어서 발에 양말에 땀이 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건너가는데 그 해산세관 다리에 눈이 오고 녹고 하면서 얼음이 생겼었어요. 그 얼음 위로 그 양말 신고 가는데 이제 발 디딜 때마다 양말하고 얼음하고 찌찌찌 붙어가지고 그 양말이 다 찢어졌던 생각이 나. 날씨는 춥고 이제 북한 보이부 형님들이 이제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. 바로 첫 마디가 짐승들 많네. 그다음에 혁띠 벗기고 신발 벗겨가지고 신발끈으로 이제 손가락 다 묶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. 얘네가
노예부 그 똥간에 들어갔었는데 그 똥간은 이름이 없어요. 그 똥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해요. 좀 수치스럽긴 하죠. 뭐 구멍이랑 구멍은 다 두드려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번호가 57번이었는데 그 놈이 57번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. 감옥에서 이제 꼭박 앉아있고 뭐 조사 나가면 매 맞고 또 들어가고 매 맞고 들어가고 죽을 때 되니까 집결 속으로 이간을 하더라고요. 인간인데 짐승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 옆에서 자던 사람이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시체 속에서 같이 자고 시체 다음날 내보내고 야 박근혜한테 갈래? 박근혜가 누군데?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까요? 피골이 상접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 피골이 상접이라는 표현이 그 북한에서 금방 넘어오신 그 모습을 그분이 정확히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. 요즘도 내가 사거리 나가면 난리라니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여자 운전자들이 못 살게 한다니까. 잘난 얼굴이. 뚝배기